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2월 26일자 좀 늦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수필 에세이라고 해야 될지 좀 써봤습니다.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물음표는 제가 붙였고요. 에서 마누라를 바꿔야 할 때가 빠졌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또 연결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당 혁신위원장 인유아인의 말을 나름 이해는 하겠는데 하나 빠진 게 있다면 마누라를 바꿔야 할 수준까지 느낄 정도로 정내미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다. 아예 별거를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마누라가 바뀌지는 않는다. 무엇이 바뀌지 않느냐 하면 바로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다. 세월이 흘러 이제 두 식구만 달랑 사는데 마누라의 음식 만들기는 그 양을 줄이지 못한다. 변명은 항상 어느 정도의 양이 되어야 음식 간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음식물 쓰레기가 매우 적게 발생되는 그런 양의 음식을 만들 새로운 마누라를 희망하면 안 될까? 밑반찬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밑반찬도 마찬가지다. 식상할 정도로 할 때까지 너무 많이 만들어 놓는다. 젊은 시절을 돈 벌고 식욕 좋았을 때가 아니기에 느끼는 것이지만 하지만 말이다. 오늘도 설거지를 하면서 말없이 이것저것 마누라와 대화 없이 벌어버렸다. 행동을 하라. 그러나 너무 마누라의 눈에 띄게 되면 탈당당한다. 그리고 마누라를 바꿀 수도 없고 서로 바꿀 수 있다면 아예 음식을 요리할 줄 모르는 상대가 좋을 것 같다. 만약 바뀐 신마늘도 대한민국 아줌마 과정을 거쳐온 인생이라면 결과는 크게 변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마누라의 의식 전환을 시켜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음식물을 많이 하고 버리지 못하면 항상 대형 냉장고는 꽉 차 있다. 상해서 먹지 못할 수준까지 수명이 끈질기게 된다. 김치 냉장고는 절대 대형을 사지 않아야 한다. 비단 음식만이겠는가? 집안 살림 곳곳에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느껴진다. 그렇다고 마누라의 영역을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래저래 손해볼 것은 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보통은 침묵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타결책은 지속적으로 모색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또 뭐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좀 이제 우리가 좀 버려야 될 나이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기업 경영이나 정당 경영은 이것보다는 매우 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스카이어 에세이였습니다. 1표류 환자 받을 때까지 모든 병원의 경보, 오사카 특별취재팀 외 4명,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라진 일본, 1표류 환자 받을 때까지 모든 병원의 경보. 일본 30분 이상 병상 못 찾으면 응급실 동시경보 네트워크 가동. 한국은 구급대원이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 돌리다 골든타임 놓친다. 인근 병원의 모든 응급실에 알람을 울리는 이 시스템의 명칭은 마모테 네트워크다. 마모테란 일본어로 지켜주란 뜻이다. 지금 환자가 갈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니 어느 병원이든 이 환자를 받아서 생명을 지켜달라고 외치는 셈이다. 요게 이제 이 일본의 상황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1. 구급대원이 환자 증상 입력하면 이성병원 거리순으로 즉시 파악. 한국은 이달 발표 필수 의료 개선책에도 구급차 병원 연결 시스템은 빠져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일본이 뭐 아날로그적이라고 많이 비아냥거렸지만은 이런 거는 우리나라보다 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워야 될 건 또 배워야 되는 거죠. 지난해 기업 부채 비율 7년 만에 최고, 이자 못 갚는 좀비 기업 역대 최대,
김채영 기자가 한국경제TV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그 25일 공개한 22년도 기업 경영 분석이니까 벌써 이제 작년 얘기지만은 상당히 부채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부채 비율은 2016년 이후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현실적으로는 1.1포인트 그 오른 거지만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이유는 한국전력의 대규모 영업손실 및 차입금 증가가 큰 영향을 차지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영업이익 대비 100% 미만 기업 비중은 42.3%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자도 못 내는 영업이익을 낸 기업이 42.3%나 된다는 얘기니까요. 어, 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자 내기 급급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그 자세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모두 어떤 수준이 있는 거 아니니까 독자들이 이렇게 용어 설명을 좀 해주면은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기사를 보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좋은 기업은 더 좋아지고 나쁜 기업은 더 나빠지는 양극화 현상이 있는 것 같다. 계속 양극화 현상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1년 새 5.6%에서 4.5%로 악화됐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자재 가격을 물론 원자재 가격이 물론 오르고 있습니다만 원자재가 오르더라도 그거에 대응해서 어떻게 이 기존에 유지하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역시 경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좀 돼야 되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격만 올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경영 개선이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냥 전에 했던 대로 계속 그 변하지 않고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은 버리지 못하는 그런 그 마눌림의 그 습관처럼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와이프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그랬지만은 바꿔야 될 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의식을 바꾸라.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의식을 바꾸야 이런 것도 해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빚내서 자사주 사는 셀트리온 소장님만을 위한 자사주 마법 사실상 예고됐다. 아, 올해 6배째 자사주 취득을 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경영권 방어 목적도 있지만은 이 기업은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가 유지 목적도 있고요. 또 이익 배당을 현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식 배당으로 하니까 이런 독특한 어떤 그런 기법을 가지고 운영을 쭉 해왔습니다. 소각 전혀 없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번째다. 소각을 해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 셀트리온은 주식 배당을 통해 가지고 뭘 좀 하는 것 같아요. 독특한 기법인데 주식담보대출 활용 가능성에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합병 이후에 자사주에 대한 배정된 합병 신주는 소각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 나온다. 원래 법무부가 2010년에 소멸법인 자사주에 합병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기도 했는데 특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에 국민연금이 기권표를 던지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가져가면서 주가가 합병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도 오래간만에 이런 용어 정의 식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상식적이 아닌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면은 이렇게 좀 용어 정의 설명들을 해주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그것이 고객 만족이고 독자 만족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각 없는 취득으로 인해 주주가치 재고는 허울 뿐일 뿐 경영권 방어 목적이 더 짙다는 인식이 시장에 팽배해진 탓이라고도 말했다. 그래서 자사주의 마법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 그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달았는데요. 판례에 의해 확립된 견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기 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 제기의 가능성이 있고 소액 주주들이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 저는 빠진 게 있다고 보는 게 이익 배당을 안 하고 이제까지 어떻게 유지했냐? 그게 주식 배당으로 해라. 그래서 주식을 배당하잖아요. 그럼 주식을 그 이익 인여 아니 그 이익 배당 쪽으로 주식 배당을 받았으면은 그걸 돈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파는데 자사주 매입으로 했다. 저는 그렇게 이제까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기법인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제가 더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쟁 터지자 깨달았다. 유럽 방위비 불편한 진실. 이것은 언론 보도 그 출처를 다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뭐 일일이 다 한 세 군데 걸 모아서 생각을 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자기가 손수 운전해가지고 뭐 무슨 그 행사에 같이 가는 그런 거를 좀 있고요. 뭐 비밀 얘기는 아니겠죠. 그 통역이 있어야 뭐 대화가 되니까. 그리고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사우디 한 방상 오일머니 기대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무슨 일반 산업에 대한 얘기는 나왔지만은 방산에 대한 무슨 계약 체결했다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이런 기대치만 있었고 사실은 방산 수출을 뭐 한다 이런 뉴스는 오늘 현재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또 제가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유럽에게 오랜 평화는 국부를 복지로 사용해 방위 제조 산업은 매우 약화되었다. 반대로 항상 적국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방위 제조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경기 침체의 활로를 무기 수출에 기대하게 된다. 복지 향상까지 고려해야 하는 면도 있고요. 사우디 입장에서 미국 무기도 좋지만 너무 비싼 게 흠이고 첨단 무기 말고 전통적 무기들은 한국산이 매력이 높을 것임은 당연하겠다. 경제 협력에 방위 산업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겠고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우호적인 국가 그 관계를 맺을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카타르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하마스의 본부가 카타르에 있다는 거가 뉴스에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뭐 카타르를 갔는데 카타르 뉴스도 좀 뽑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미국인 60만 명 대피 준비, 토니 다이버 텔레그라피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60만 명은 이중 국적자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60만 명을 탈출할 비상 계획도 세웠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월 7일 날 이스라엘에서 그 테러 공격을 해서 1,400명이 사망자를 냈었죠. 또 레바논에는 또 다른 8만 6천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미국인인 것 같아요. 8만 6천 있는 것으로 된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인데, 현역 군인이 17만 명, 예비역이 30만 명, 그리고 그 탱크가 1760 탱크를 가지고 있고 비행기가 345대 엄청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야전 대포 같이 그려져 있는데 5432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이언 돔도 가지고 있다 디펜스용으로 그런 얘기인데 이번에 그 7000발을 쏘면서 그래도 많이는 맞췄는데 못 맞춘 게 이제 이스라엘에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이 됐다.
그런 얘기고 또 침투도 해서 인질도 끌어가고 학살을 한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독이 오른 거죠.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잔 멀로니 외교 정책국장은 이스라엘에 60만 미국인이 있고 이 미국인을 규모와 범위, 복잡성에서 이에 비할 만한 대피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과거의 경험으로 해가지고 2021년도 8월달 아프가니스탄 정부 붕괴 후에도 이 영국 시민들을 대대적으로 공수를 했었다 하는 얘기인데 미국은 미국도 철수를 했지만은 이번에 이스라엘은 미국인들을 이중 국적자도 많다고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국적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미국 시민을 대피시키기 어렵다면 미국은 확실히 참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시위를 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미국 얘기인데 저소득층은 도시에서 밀려났다. 미국의 교회에서 빈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엘리자 렐만 비즈니스 인사이더 재팬 일본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그 팬데믹 시기에 교회의 빈곤율이 도시 빈곤율이 3배 속도로 상승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남부, 서부, 중서부의 주요 도시 근교에는 가난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니까 미국 동부를 빼놓고 남부, 서부, 서쪽에 캘리포니아 뭐 이런 쪽 그리고 중서부 그 텍사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루지애나 뭐 이런 데에 이런 데가 이제 가난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교회는 여전히 미국의 그 가장 부유한 지역이긴 하지만은 럭셔리한 그 이 전원주택들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회도 그 이 빈곤층이 또 사는 지역들이 꽤 많이 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도시에는 그 16.2%였다. 그 교회 중 2020년도에는 9.6%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교회라는 게 대도시에도 그 빈곤율이 그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하고는 있네요. 교회의 빈곤의 증가는 특히 강력한 대량 수송 시스템이 없거나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없거나 충분한 자금이 있는 사회 서비스 없는 많은 교회 지역에서 과제를 내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미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 도로가 다 뭐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전국 방방곡곡으로 도로가 잘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저소득자를 위한 이 비영리 단체의 네트워크가 또 충분히 없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한 자금도 없어서 지원이 여의치 않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뭐냐 뜬금없는 생각이긴 하지만은 신유목민으로 살려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인 부부들이 일본에 9만 5천 아니죠 9,500원인가요? 그 집을 샀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2만 5천엔짜리 집을 산 게 있다. 음. 워낙 그 빈집이요. 그래서 그 미국에 좀 살기 깝깝한 사람들이 그 일본의 빈집 같은 거 와서 우리나라도 다녀갔는데 너무 비싸니까 일본의 빈집에 가서 우리나라 빈집 있는 데는 그만큼 또 인프라가 또 안 돼 있는 모양이죠. 그런 뉴스도 있는 걸 보면은 뭐 유목민이라고 하지만은 그 또 살다가 또 갈 수도 있고 집값이 싸면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교외 지역에 이게 못 사는 지역이라고 이제 그 사진에 나온 건데 이 정도 수준이 이제 미국에 못 사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라고 했지만은 맨 앞에 그 이스라엘과 최근에 그
하마스 전쟁하고 비유를 해서 한번 어디 추천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조금 좀 창피하지만 창피하다기보다는 굳이 너무 또 그 비약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추천은 좀 생략하는 건 양해해 주시지만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은 의미가 크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찰 수사란 가끔 가정을 해놓고 짜맞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증거가 없다면 그저 추정이 될 뿐이다. 가해자가 무죄가 되는 경우 판사의 판결할 때 말하는 것은 제출된 증거에 합리적 의심이 있어서란 말들을 하기 때문에 무죄다. 그러니까 죄인인 것 같은데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래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 입장에서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데는 결국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분노의 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절망해서 살고 이 세상이 그래. 이렇게 돼가지고는 정의라는 게 뭐냐 그럼 도대체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게 되는 거죠. 돈 있으면은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고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 거고 어, 이 가해자들이 이 룰을 무시했다면 분노는 법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남는 것은 의지의 충돌밖에는 없는 거 아니냐. 테러난 원한만 남길 뿐 애초 승자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용납이 가능한 실수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이 10월 26일자 오래간만에 짧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